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가혜란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제목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드라마의 주제를 잘 드러내면서도 시청자의 호기심까지 끄는 제목이라면 더욱 좋겠죠? 여기 독특한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독특한 제목과 주제로 방송 전부터 관심을 모은 드라마는 상어입니다. 상어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사랑하는 여자에게까지 복수의 칼날을 겨눠야 하는 냉혈한 한희수와 가족의 추악한 죄악을 파헤쳐야 하는 조혜우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믿는 진실과 절대 진실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혼란과 방황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한희수의 모습을 외롭고 고단한 상어의 모습에 비교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어처럼 잔인한 복수를 꿈꾸는 한희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야 호텔그룹의 창업주 조 회장의 손녀 혜우와 운전기사의 아들 이수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샤갈의 오르페우스야. 죽은 아내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지하 세계까지 내려간 남자가 바로 오르페우스야. 그래서 아내를 찾았어? 응. 근데 저승신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려. 하지만 아버지가 뺑소니 범인으로 몰려 죽음을 맞자 이수는 조 회장을 의심합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이가 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희수, 아버진 그날 넥타이 매지 않았지만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본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건의 진상을 캐던 이수도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데요. 일본인 야쿠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수는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갑니다. 왜 날 살려놓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무슨 권리로 날 살린 거냐고요?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모두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와 미래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려면 동사에 아써요나 어써요를 붙이면 됩니다. 서울에 가다를 예로 들면 가다의 가는 아로 끝나기 때문에 아써요를 붙여서 서울에 갔어요라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다는 영화를 봤어요가 되고 친구를 만나다는 친구를 만났어요가 됩니다. 그런데 동사의 마지막 모음이 아나 오가 아닌 다른 걸로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어써요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다는 먹다의 모음이 아나 오가 아니죠? 그래서 과거형은 김치를 먹었어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다는 물을 마셨어요가 되고 책을 읽다는 책을 읽었어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하다로 끝났다면 했어요를 붙이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다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가 되고 방을 청소하다는 방을 청소했어요가 됩니다.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드라마를 주의해서 보세요. (12년) 후 검사가 된 혜우는 이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해당하자 이수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2년 전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이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야. 이수하고 이수 아버지 죽음하고도 아니길 바라고 있어. 내가 말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지? 그렇겠지?
해우는 할아버지 조 회장과 대립하는 김준에게서 이수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됩니다. 있는 힘껏 도망치세요.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 모든 건 되돌아오겠죠. 먼저 가셔도 돼요.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결국 모든 일의 배후에는 조 회장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수는 마지막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선택하시죠. 진실을 말하고 아들을 살릴 겁니까? 아니면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조상구 회장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려면 먼저 동사에 get을 붙이면 됩니다. 밥을 먹어요에 get을 붙여서 밥을 먹겠어요 라고 말하면 앞으로 밥을 먹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이수를 찾아요에 get을 넣어서 이수를 찾겠어요 라고 말하면 앞으로 이수를 찾으러 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동사에 을 거예요를 붙여서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김치를 먹다에 을 거예요를 붙여서 김치를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앞으로 김치를 먹겠다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책을 읽다는 한국어 책을 읽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다는 은행에서 돈을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버진 그날 넥타이 매지 않았지만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내가 말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지? 그렇겠지? 결국 모든 건 되돌아오겠죠. 먼저 가셔도 돼요.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가요. 어제 학교에 갔어요.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먹어요. 점심에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밥을 먹을 거예요. 드라마 상어가 인기를 얻는 데는 신인 연기자들의 열연도 한몫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배우가 해우의 어린 시절을 맡아 화제가 된 경수진입니다. 처음엔 배우 손예진과 놀랍도록 닮아서 관심을 받았지만 순수하면서도 당찬 해우의 모습을 잘 그려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렬한 인상의 이수역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차가운 인상의 검찰 수사관이지만 인간적인 고뇌를 간직한 김수현을 잘 연기했습니다. 심판해야 해요. 이수의 여동생 한희현 역의 남보라도 미래가 기대되는 배우인데요. 남보라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현의 역할에 잘 어울렸죠. 오늘은 상어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지금 비가 와요 라는 말을 예로 들어서 정리해보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을 말하려면 왔어요를 붙여서 어제 비가 왔어요 라고 말하면 되고 get이나 을 거예요를 붙여서 내일 비가 오겠어요 또는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측해서 말하는 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지금 제가 학교에 왔어요. 오늘 밤 제가 집에 갈까요? 어제는 친구 집에 갔어요. 내일은 제가 제기동역으로 방문할 거예요. 한국말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 완전 다르잖아요, 영어랑. 엄청 다르니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